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поддержать предлож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и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о проведен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ич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Пошел! Пошел, говорю! Я не собираюсь собирать на путь из-за вас! Вы сами знаете, что все хуйня! 예, 러시아 내부 상황 심각합니다. 팔 부러뜨리는 법 찾는 러시아 청년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예비역 30만 명을 동원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러시아 내부가 좀 들끓고 있습니다. 이동희 의원님. 네. 이게 사실 러시아 내부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혹은 국제 정사에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소련 이후에 처음으로 군 동원령을 발동했다. 아무리 푸틴이라지만 글쎄요. 이것도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한 병사가 대체로 이제 한 2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가 조금씩 다르지만 우크라이나 쪽 추산으로 보면 그 중에서 5분의 1, 한 5만 명 정도가 그 희생당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30만 명을 더 병사를 투입한다는 거는 정말 그 러시아가 어느 정도 그 상황이 이 전쟁의 상황이 어렵다고 보는 건지를 그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전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규모 병사가 투입되면은 전쟁 상황에 어떤 이제 변화가 오는 거는 분명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러시아의 작전이 성공할까? 병사는 이렇게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물자 부족을 이미 겪고 있고 무기라든지 실탄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점점 어저께 북한도 우리가 수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러시아에 대한 지원도 지금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략 전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무엇보다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이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민심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무리하게 감행하는 지도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사회 다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내부 현장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Для меня это очень тревожная ситуация, поскольку я здесь работаю, сейчас прибыл с Эмиратов работать в Армении, я гражданин России, и при выполнении рейса в Россию у меня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не вернуться сюда обратно. 네, 정미영 의원님, 내부에서 반전 시위까지 있지만 특히 이 크렘린군 대변인인 푸틴 최측근 아들도 나도 전쟁 참여 안 한다, 장난 전화했다가 이런 얘기까지 좀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장난 전화했다는 것도 뭔가 아마 그 일부러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변인이니까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아들이 알고 봤더니 그 러시아 전략 로켓군에서 복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만약에 동원령이 내리면 그 대상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자가 장난으로 전화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그 내일 당신이 선정이 됐으니 10시까지 어디에 와라. 그랬더니 나 거기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전쟁 자원하는 거에 동의하냐? 나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그것만 봐도 아니 최측근의 아들도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그 러시아의 국민들께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그냥 본능적으로 좀 들어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예. 결국 이제 동원령까지 내렸다는 심각한 전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건데 결국은 하다 나중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모든 상황, 모든 가능성 다 열어둔다고 푸틴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 경우에 지금 전 세계가 여기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개전 초기에는 3, 4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 점령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몇백만 원 하는 비행기 표도 다 매진이 됐고 장병들은 징병 피하는 법이라고 탈출하는 방법이나 팔 부러뜨리는 방법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글쎄 이게 뭐 러시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예. 이게 좀 심각하게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게 두 가지 역사에서 좀 교훈을 찾아야 돼요. 뭐냐면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배경에는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세계 1차 세계대전에서 징병을 하고 식량 부족이 생기면서 이제 불만들이 엄청 터졌거든요. 지금까지 러시아의 군인들은 대부분 지방의 이 뭐 소수민족의 낙후된 지역에서 사실상 징병제도처럼 했는데 이게 도시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시작하면 반전 여론이 굉장히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푸틴을 권좌해서 끌어내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푸틴이 그런 위기에 상할 경우에는 핵전쟁을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일촉즉발의 이제 선택의 기로에 온 지금 전쟁이 조만간 그렇게 살 것이다. 예. 사실 푸틴의 판단력에 대해서도 미국 언론이나 러시아 내부에서도 글쎄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푸틴이 뭐 파킨슨병을 앓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리고 과거에 푸틴이 건강했던 푸틴이 아니라 좀 더 뭐 이런 상황 판단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 전쟁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근데 이제 독재자들이 주변에서 직언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오판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핵무기 버튼을 너무 전적으로 푸틴에게 이게 이제 권한이 주어진다라면은 전 세계가 좀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핵무기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는 모두 다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핵게임 얘기까지. 글쎄요. 러시아 내부 상황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따라박 중요한 소식까지 마지막 이슈로 짚어봤습니다.